2025년 6월,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LA를 가득 메웠고 도시 전체가 긴장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올린 단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문장 Make rooftop corn great again. 이 한 줄이 30년 넘게 침묵 속에 묻혀있던 과거를 다시 끌어올렸고 미국 사회는 순식간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2025년의 시위 현장을 가른 그 이름, 루프탑 코리안.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슨 브라운이에요. 뉴스 기자죠. 30년 전에 저는 미국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틀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그냥 조용한 가게 주인들이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죠. 정말 놀라운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1992년 4월 2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였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범한 다른 날처럼 시작했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었죠. LA 시내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제 온 세상이 바뀔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만들고 조간신문을 읽고 출근했었습니다. 큰 재판 하나가 막 끝났었어요. 로드니 킹이라는 분이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다쳤는데 그 모든 게 비디오로 찍혔었습니다. 비디오에는 백인 경찰관 4명이 킹 씨를 곤봉으로 계속해서 때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 비디오를 본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었죠.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경찰관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배심원들은 무죄라고 했었어요. 직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비디오를 보고도 경찰관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화났어요. 정말 화가 났었죠. 처음에는 그냥 길모퉁이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편집실 창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길 아래쪽 상점 유리창에 돌을 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어요. 오후가 되자 분노는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르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폭동이 시작됐고 로스앤젤레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수첩을 챙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하러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혼란 속으로 달려가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짧은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기사였고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흥미진진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자동차들이 뒤집어져서 불타고 있었고 금속이 부서진 장난감처럼 비틀어져 있었어요. 타는 건물들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 파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연기가 공기를 너무 두껍게 채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눈이 따끔거려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깨진 상점 유리창에서 훔친 텔레비전과 옷들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뛰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분을 봤는데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인도에 앉아서 파괴된 자신의 가게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도 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경찰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을까요? 소방서에서도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없었어요. 소방관들이 어떤 길로 들어오기 시작하다가도 화난 군중들이 소방차를 둘러싸면 돌아가곤 했었어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온 도시를 버린 것 같았어요. LA는 규칙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코리아타운이라는 곳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그 도시 구역을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냥 또 다른 동네였죠. 읽을 수 없는 간판들과 가본 적 없는 식당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20년 동안 뉴스 취재를 해온 거친 사람인 마이크 편집장님이 무전기로 저를 불렀어요. 잡음 사이로 그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슨, 코리아타운으로 가봐. 거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어떤 종류의 흥미로운 일이요?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병을 던지는 바람에 몸을 숙이면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야. 편집장님이 말했어요. 가서 확인해봐.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도시의 모든 곳이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깨진 유리창,
똑같은 화제, 똑같은 두려움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용기와 공동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나머지 지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동안 이 동네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똑똑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말이에요. 저를 멈춰 서서 바라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인 남녀들이 거리를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지나온 도시의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패닉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연습해 본 것처럼 완벽하게 조직된 팀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판자와 철판으로 창문을 막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트럭에서 건물로 물건들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단과 사다리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차에 짐을 싸고 떠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인정하기 싫지만 꽤 무지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미국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건지 궁금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완전히 틀렸던 거라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예요. 저는 차를 주차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걸어다니기로 했어요. 양복을 입은 나이가 많은 한국인 남성이 전화를 걸어서 한국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하는 걸 지켜봤어요. 단 몇 분 만에 다른 방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빠르게 걸었지만 뛰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봤던 것처럼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들처럼 조직되어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동네를 보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 중 일부는 공구함과 건설용품을 나르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음식과 물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10대들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다른 건물들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리를 감시하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어요. 소총과 권총을 들고 옥상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요. 언론은 나중에 그들을 옥상 코리언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들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거리에 서서 그들을 올려다보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 비범하고 용감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중 한 명인 모퉁이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김씨 아저씨가 카메라와 기자 수첩을 들고 서 있는 저를 알아챘어요. 저에게 가라고 하거나 꺼지라고 하는 대신 실제로는 자신의 가게 쪽으로 저를 손짓해서 불렀어요. 서툴지만 분명한 영어로 무슨 일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들어와요.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를 식료품점 안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그의 아내가 중요한 서류들과 가족 사진들을 골판지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들의 10대 딸은 밖이 혼란해서 피난처를 찾아 가게로 온 손님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그냥 재고를 구하려는 가게 주인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커뮤니티 리더들이었고 그들의 가게는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든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밖의 무서운 거리와는 달랐어요.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구석에 앉아서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아마 한 번도 만난 적 없을 사람들과 샌드위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김씨 아저씨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인생이고요. 이 가게와 미국에서의 삶을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일했어요. 경찰이 도와주러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들도 보호하는 거예요. 아마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김씨 아저씨의 딸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 중 일부를 번역해줬어요. 그녀는 그들 가족이 거의 아무것도 없이 12년 전에 미국에 왔다고 설명했어요. 돈을 모아서 이 가게를 열기 위해 일주일에 7일을 일했었다고 했어요. 근처에 사는 모든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라티노 가족들, 흑인 가족들,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요.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냥 우리 가게만 보호하는 게 아니래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의 자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래요. 지금 도망가면 우리가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중요한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들과 폭도들로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이웃을 도우며 좋은 것을 만들면 미국에서 가족을 위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꿈을요. 그 가게를 둘러보고 김씨 아저씨 눈에서 보이는 결의를 보며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국계 미국인들은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스스로와 자신들의 공동체를 돌보고 있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재난을 찾으러 코리아타운에 왔었어요. 하지만 대신 용기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코리아타운에 머물기로 했어요. 기자로서 제가 처음에 본 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며칠 동안 발견한 것들이 미국에 대한 제 생각,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용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옥상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은 그냥 총을 들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진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전략과 방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는 군사 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무전기와 일반 전화를 사용해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놨더라고요. 한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 블록 떨어진 다른 옥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북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었고, 남쪽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걸 누군가 보면 모든 위치에 빠르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작은 군대처럼 조직했지만 동시에 가족처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성분들은 집 안에 숨어있는 가족들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줬어요. 12살 정도의 아이들도 건물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씨 아저씨의 전자제품 가게 뒷방에는 붕대, 약, 그리고 20년 전에 서울에서 온 퇴직한 간호사 분까지 있는 의료소를 차려놨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랐던 건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이 가게 근처로 오면 한국계 미국인들은 하늘이나 땅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어요. 소리는 크고 분명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동네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그 경고 사격 소리를 듣고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김씨 아저씨의 식료품점 옆에 서 있을 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을 봤어요. 약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화가 나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상에서 총소리가 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김씨 아저씨의 딸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전혀 억양이 없는 완벽한 영어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신 걸 알아요. 왜 화가 나셨는지도 이해해요. 경찰이 로드니 킹을 다치게 한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하지만 이 가게는 8년 동안 여러분 동네의 일부였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음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외상으로 주기도 했고 배고픈 사람을 돌려보낸 적도 없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것들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몇 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어요. 총소리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저는 중요한 걸 이해했어요. 이 한국계 미국인들은 그냥 자신들의 가게와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수년에 걸쳐 이웃들과 쌓아온 관계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폭동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자신들의 공동체를 도와왔었던 거죠. 제가 매일 점심을 먹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씨. 할머니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아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저희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다고 하세요라고 아들이 말해줬어요. 열심히 일하고 이웃을 도우며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시에서 저희를 보호해줄 수 없을 때 저희끼리 서로를 보호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든 우정들도 보호해야 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배고픈 가족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고 있던 가게 주인들을 만났어요. 방과 후에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던 부모님들도 만났고요. 다른 할머니들에게 작은 도시 정원에서 채소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던 할머니들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총을 든 외부인들이 아니었어요. 총을 든 이웃들이었죠. 그리고 그 차이는 정말 큰 거예요. 그날 밤 뉴욕에 있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그냥 옥상에서 총을 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공동체가 스스로를 돌보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부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옥상 코리언들의 진짜 이야기를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폭동이 끝날 무렵,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배웠어요. 코리아타운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진짜 시련을 겪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거든요. 그들의 동네도 피해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보호했었어요. 흑인 이웃들, 라티노 이웃들, 백인 이웃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들이 뭘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저 같은 혼란스러운 기자들까지도요. 모든 게 진정되고 방위군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김씨 아저씨와 한 번 더 이야기하러 갔어요. 제가 처음에 그의 공동체를 봤을 때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경찰과 정부가 아무도 보호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씨 아저씨가 가게 앞 인도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의 가족은 안전했고요. 그의 이웃들은 서로 도우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알고 싶어요? 김씨 아저씨가 빗자루에 기대며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비밀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은 한국의 긴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끔찍한 전쟁들, 외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함께 협력해서 이겨냈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한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 가족이 성공하고 잘 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어요. 김씨 아저씨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저희는 여기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와 돈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명예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중요한 걸 이해했어요. 옥상 코리언들은 그냥 벽돌과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들을 지키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존엄성, 가족의 미래, 그리고 미국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폭동이 끝난 후 몇 주 동안 일어났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다른 지역들이 아직도 피해를 정리하고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정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 코리아타운은 이미 스스로 재건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모든 걸 자기들만 챙기는 대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있었어요. 건설업자들은 자기 건물을 고치기 전에 이웃들의 건물을 먼저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벽에 있는 추한 낙서 위에 알록달록한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의 작은 식당은 마치 커뮤니티 센터 같이 되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건 작업을 계획하고 그냥 자신들의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쓰는 동안 그곳에서 여러 번 식사를 했는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경찰이 도망갔을 때 총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것에 대해 쓰라리거나 화를 내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함께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폭동 중 가장 무서웠던 밤들의 옥상에 있었던 데이비드라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 제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지금 저희를 옥상 코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를 마치 전설이나 비디오 게임 캐릭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전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상황이 나빠졌을 때 미국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미국인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나 도와줄 수 없을 때 저희 공동체를 돌본 거예요.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이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이야기에서 분리되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이야기가 최고로 좋을 때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족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최고의 가치들을 가져다가 미국에서 아름답고 강한 것을 만드는 데 사용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완벽한 영어를 말했고 미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 나라에서 가져온 지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했었어요. 오늘날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사람들이 옥상 코리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 총과 옥상에 소총을 들고 서 있는 남자들의 극적인 사진들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 이미지들은 강렬하고 이야기의 일부를 보여주긴 해요.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그곳에 있었고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건 정말로는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고 있을 때도 자신들의 꿈과 공동체를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제가 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줬어요.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게 아니에요.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할 때 비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간직해온 교훈이고 오늘날 미국이 여전히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